네, 안녕하세요. 역사교육과 2학번 이다경입니다. 저희는 세계화 속 다문화라는 주제를 통해서 다문화 수업을 역사, 한국사 교과 내에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사 교과 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민족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족 정체성은 학생들이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역사를 단편적이고 일방적으로 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저희 우리나라가 다문화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단일민족 정체성이 아닌 세계시민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단일민족 정체성에서 탈피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였던 부분은 한국사 속 귀화인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하자였습니다. 학생들이 타자에 이입하여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만을 생각해왔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저번 시간에 오늘은 다문화 수업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오늘 앞에 보이는 것처럼 한국사 속 귀화인을 저와 함께 찾아보면서 이제 다문화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어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역사 속 귀하인의 삶을 이해하고 한국인이란 유식의 범주가 고정된 것이 아닌 확장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귀하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한국인의 범주가 확장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 이 두 개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수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들 학습지 받으셨죠? 네. 그 학습지에서 오늘 선생님은 3명의 인물을 다룰 건데요. 학습지 가장 처음 나온 인물이 바로 이 쌍기라는 사람이에요. 쌍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네. 그쵸. 고려 광종 때 이 과거제와 노비 안건법을 제시한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쌍기는 보시다시피 원래는 후주에서 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후주란 당이 멸망 후에 중국에서 나라가 여러 개로 나뉘어졌는데 그 나라 중 하나로서 중국인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쌍기는 후주에서 사신을 따라 고려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 고려에서 병에 걸리게 되자 이제 고려에 조금 더 머무르게 된 사람이에요. 그때 고려 광종은 조금 왕권을 강화하고자 자신의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쌍기가 후주에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친 것을 고려 광종이 알게 되자 쌍기를 파트너로 택하게 되고 이제 쌍기는 그때부터 한국사 속 귀화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 쌍기는 그래서 사람을 등용하는 제도인 과거제와 노비를 해방할 수 있는 노비 안건법을 제시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쌍기를 볼 때 조금 중요시 봐야 할 부분은 과거제는 고려뿐만 아니라 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매우 큰 영향을 주었던 제도였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쌍기가 제시하였구나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서 이 학습지를 읽고 빈칸에 답해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다 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하연이가 내가 당시 고려인이었다면 외국인이 제시한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국민들에게 제시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비슷한 생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잘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른 문화와 생활 환경을 바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색다른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또 자국민들은 자신의 삶이 일상이 되어서 시행되는 정책에는 이상함을 못 느끼겠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국민에 비해서 국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외국인들의 정책적 특성을 받아들인다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제시한 정책
정책을 국가의 정체기를 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손길이라고 볼 것 같아요. 외국인이 제시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당시 고려인에 매우 잘 이입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김충선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마 이 인물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진 못했을 인물일 수도 있어요. 이 인물은 원래는 일본인으로서 원래 이름은 사야가였어요. 이 사람은 조금 임진왜란, 조선과 일본이 전쟁을 하였을 당시, 임진왜란 당시 한국에 항복한 사람으로서 이른바 항외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조선 선조 때 이제 이름을 봐서 엄청 충성스러운 게 생각이 나잖아요. 조선 선조 때 충성스럽고 착하다라는 뜻의 이름인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아서 조선의 귀화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김충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조선에 와서 자신의 모국인 일본과 전쟁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여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승리하는 데 공을 세우게 되었고요. 이후에도 인조의 불만을 품은 이괄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이괄의 난, 그리고 청과 전쟁을 하였던 병자호란에서도 큰 공을 세워 삼란공신이다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김충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김충선을 볼 때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나였다면 저러한 김충선을 조금 믿고 전장에 투입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학습지 한번 채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들 채웠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당시 내가 조선 관료였다면 김충선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었을까에 관해서 우리 성현이가 한번 답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투입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국의 사람을 자국의 군인으로 여기는 일은 조선의 국방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김충선이 겉으로는 조선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당시 조선인, 더 나아가 현재를 사는 우리들까지도 확신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당시 적국이던 일본에서 파견된 스파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상 그를 군대로 파견하는 일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대에 파견하더라도 전투 방식이 다른 일본과 조선의 군대 생활에 그가 잘 적응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전장에 투입하게 되면 오히려 군사력에 혼란만 가져오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성현이는 이제 김충선을 투입하는 걸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당시 내가 조선의 관료에 매우 잘 이입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국방 측면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인물인 박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박연, 여러분들 한 번쯤 이름 이 친구도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 박연은요, 이제 한국인이 마주한 최초의 네덜란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네덜란드인으로서 원래 이름은 벨테 브레이였어요. 이 사람은 항해를 하다가 태풍에 이제 휩쓸리게 되어 제주도로 오게 되었고, 조선 인조 시기 때 이제 귀화를 한 귀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박연을 조금 여러분들 박연을 보시면서 중요시 보셔야 되는 점은 자타공인 조선인이었다라는 부분인데요. 박연은 조선에 살면서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조선인이라고 여겼고 다른 사람들도 이 박연을 조선인, 한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학습지에 있는 사료도 보자면 제주 목사가 이 하멜이라는 사람과 박연이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주 목사가 하멜에게 이 박연은 한국인이다 라고 말했던 기록이 있는 것처럼 한민족으로서 박연을 보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요. 이 박연은 귀화를 하면서 이제 총포와 홍위포 제작에 가담을 하면서 조선의 국방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 박연이다 라고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조선인이었다면 나는 박연을 나와 같은 한민족으로 볼 수 있었을까를 조금 집중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이 학습지 채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 채웠나요? 네. 자, 그럼 이 마지막 질문. 당시 내가 조선인이었다면 박연을 조선인이라 볼 수 있을까요를 한번 후신이가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연이 자신의 모국어를 잊을 정도로 조선 사회에 적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조선 출생은 아니지만 조선인들조차 그를 조선인으로 여겼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시 조선인들이 그의 출생으로 인한 어색함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박연을 선뜻 조선인으로 여긴 모습을 통해 조선 사회에 소속된 모두가 그를 공동체의 일부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를 외부인으로 보는 시선은 공동체의 결속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 소속으로 여겨진 박연을 조선인으로 보는 시선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신이도 박연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당시 조선인 입장에 잘 이입하면서 글을 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오늘 저희는 3명의 인물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거제와 노비안건법을 시행했던 쌍기, 두 번째로는 이제 항외인이었던 김충선, 세 번째로는 자타공인 이제 조선인이었던 박연, 이 3명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인물을 함께 살펴본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던질 마지막 질문은 바로 한국인의 범주를 어디까지나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이 모든 원들끼리 토의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 했을까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명씩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도록 할게요. 하연이부터 자신의 의견 한번 말해볼까요? 네. 외국 출생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한국인으로 살아가길 희망하고 한국에서 귀화 시험에 합격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또는 그런 의지가 있는 작가들을 한국인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민족 단결성이 요구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의 범주를 무조건적으로 확장시켜서 다문화인들을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회의 흐름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 출생자들을 모두 배척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주 확장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에 민족 단결성을 보존하면서 사회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데에서 그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연이는 한국의 범주를 일부 확장하자라는 의견을 냈군요. 자, 그렇다면 성현이는 어떤 의견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이들만이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더라도 한국인의 범주를 없애거나 확장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을 배척하지 않고 융합하며 살아가는 태도는 현재 사회에 필요하지만 한국인의 범주를 넓힌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문화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겠다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면 민족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범주 확장에 완전한 반대를 합니다. 성현이는 범주 확장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져왔군요. 마지막 후신이는 어떤 의견을 가져왔어요? 저는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한국인의 범주를 정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가 세계화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는 흐름에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번 수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거부터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하여 정착해 살아온 귀화인들의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같은 조상을 가진 이들을 혈통적으로 연관된 이들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막상 알고 보면 역사 속 귀화인들의 후손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아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와서야 이들을 이제 와서 타자로 규정해 구분하기도 늦었고요. 이를 통해 현재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범주 설정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동안에 추상적으로 정해진 범주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예 제거해 세계의 흐름에 맞춰 다문화 사회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범주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의견을 냈군요. 3명의 의견 다 좋은 의견이었어요. 선생님도 오늘 수업 한 번만으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한국인일까 아닐까 한국인으로 볼 수 있어? 라는 의견을 내세우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한국인의 범주는 어디까지지? 라는 그러한 의문,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